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오늘은 모래놀이 치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모래놀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래놀이 같은 경우에 1929년 영국의 그 소아과 의사인 로엔펠드가 시각과 촉각을 활용한 그 감각 요소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떤 엉켜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풀어내거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다가 고안해내게 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보면 구체적으로 그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요. 이 아이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래를 통한 느낌이 어떤지, 어떤 감촉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모래를 덮고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고 모래가 흘러내리면서 손에 피부에 닿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로엔펠드 같은 경우에 모래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의 세계, 그러니까 the world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세계 기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내적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모래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 말없이 소품으로 가져와 놓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 소품을 보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모래 속에 묻기도 하고 또는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그 아이들의 세계를 펼치는 것인데요. 어떨 때는 제가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작업을 보면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감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이의 에너지를 따라가면서 아주 많은 말을 들은 것 같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느낌을 본인도 받는 것 같아요. 꼭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엄마들은 자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말없이 수긍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로엔펠드가 모래놀이를 창안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정신분석이 유행하면서 그 분석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엄마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자꾸 평가하고 분석을 하려는 분위기가 많으세요.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는 굳이 어떤 해석을 하지 않고 아이들의 그 상태에 집중하면서 그 에너지를 따라가고 공감하면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전한 유대관계 속에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신성한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힘, 자기 치유력을 발휘를 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래상자 속에서 그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안전하고 신뢰로운 공간 그리고 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은 그런 어떤 느낌만 받아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또 기다려주면서 지지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아이들이 모래놀이 체험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놀이를 할 때 치료자 같은 경우에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케어를 하는 모자 일체생의 관계 속에서요, 바라봐주고 지지해주는 정서적인 엄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내면 깊숙이 접촉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치료자가 아이에게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투사하지 않도록 치료자 본인 자신도 교육 분석을 받거나 명상 같은 어떤 수련 등을 통해서 자신이 투명하게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자의 그 에너지를 무의식 중에 아이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 보면 준비된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관계에서 철수하거나 위축되게 되는데요. 이때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서 몸의 감각도 위축되고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신체 감각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 호흡이나 움직임, 접촉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통해서 몸과 뇌에서 불수의 기능을 비롯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모래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통해서 몸의 감각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손에 닿을 때는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신체에 집중하게 되면서 아이도 본인 스스로 어떤 감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모래놀이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런 어떤 신체 감각이 살아나면서 조금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돕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아이와 그러니까 즐거운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느낌을 존중받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랑받고 관심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진실한 감정, 진실한 어떤 관계를 알게 되면서 안전한 느낌,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게 되면 실제로 우리 인간의 뇌는 탐구와 놀이, 협력 기능이 특화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겁을 먹거나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공포라든지 버려진 기분을 관리하는 기능이 더 발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관심받는 안전한 느낌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아이들의 어떤 기능을 발달하게 하는 어떤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시에 부모님 자신도 잘 보살피는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면 그 아이들의 상태가 더 온전히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행복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부모님의 상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자, 부모님은 현재 행복하신가요? 자신을 잘 돌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래놀이의 어떤 그 이해와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힘내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